안녕. 오늘 트레이더 모카 네. 많은 분들이 만주친구 모카로만 알고 있는데 오늘 모카님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카님을 잘 모르는 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가 너무 부담스럽네요. 안녕하세요. 만주 룸메로 잘 알려진 모카라고 하고요. 카메라를 보셔야 돼요. 네, 저는 27살 트레이더입니다. 편집. 많은 분들이 모카님께서는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안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모카님도 이제 저도 예전부터 좀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네프콘이 생긴 이후에 같이 사무실에 모여서 합류하게 된 이후에 좀 본인이 부족한 매매도 잘 배우고 본인이 잘하던 매매를 더 잘하게 되니까 포텐셜이 터졌는데 그 이전에 모카님의 초보 시절의 계좌를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주식을 2020년 3월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작한 날이 하필 3월 19일, 2020년 3월 19일. 혹시 기억나시나요? 근데 나는 2020년 5월인가 시작했거든? 아, 그래요? 삼성전자가 대폭 나가던 네, 날인가? 맞아요. 아. 그날이 이제 그 역사적 저점이고 그날로부터 반등이 시작했죠. 근데 어떻게 역사적 저점에 딱 기가 막히게 주식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요. 첫 입문을? 그니까요. 생각 없이 했는데 생각 딱 없이 그냥 했는데 그날이었던 그 날이 거예요. 얻어 걸렸던 거야? 네네. 그래가지고 시작한 날 바로 100만 원을 날렸어요. 그때 200만 원인가 한 100만 원인가 넣고 다 날렸어요. 100만 원을. 그냥 모든 돈을 다 날린 거네? 네. 시드머니를? 네, 시작한 날 이제 뭐 상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게 상을 한 27%에서 샀는데 거의 보합까지 빠져가지고 야, 마이너스 83.5%? 이 시작한 날에 음, 심지어 이게 그 시작한 날에 날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계좌가 굉장히 탄탄한데 이때 보면은 거의 계속 손실이었네? 네, 그렇죠. 이때는 만주 선배님이 좀 잘 하셨을 땐가? 매매를? 아니에요. 이때 만주도 같이 날렸습니다. 같이 약간 초심자의 시절이었던 거야? 네, 이제 만주가 이거 아. 사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라 해가지고 샀는데 바로 깡통을 쳐버린 거죠. 시작하자마자. 약간 서로 이거 갈 것 같아, 이거 간다 이러면서 네. 좀 게임하듯이 매매를 하던 시절이구나. 네, 뭐 맞아요. 원칙이나 기법 이런 걸 잘 네. 모를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1년치 계좌를 보시면 이게 2020년 이제 시작하고 나서 그 해까지거든요. 이때도 어떻게 보면 계속 깡통을 찬 거네. 네네. 마이너스 340까지 갔었으니까. 그렇죠. 계속 사실 또 5년 전이니까 이때 20대 초반이니까 네. 뭐 사회생활도 안 하고 학교 다닐 때일 텐데 맞아요. 그러면은 340이면은 거의 한 학기 등록금이 넘는 금액인데 꽤나 그래도 큰 금액을 날린 거네. 왜냐하면 알바에도 한 달에 100만 원 벌기가 좀 힘들 때거든 이때는. 맞아요. 최저시급이 이때 7,000원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좀 높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 알바해서 그냥 주식에 이제 꼬라박고 그러던 시절인 거야? 네. 근데 이제 제가 알바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음. 거의 한 150에서 200 사이 벌었거든요. 음. 막 주말에 30시간 넘게 뛰고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생활에 막 힘들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거의 뭐 한 달 월급 이상을 날리긴 했었죠. 근데 이게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깡통을 이렇게 찼잖아요. 근데 금액이 솔직히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냥 보통 일반인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되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계좌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당연히 소액으로 이거를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서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맞게 되면 그거 복구 심리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초심자일 때는 소액으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네. 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지? 네, 맞습니다. 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심자들은 이제 얼마로 시작해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딱 정해주는 걸 딱 지정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난 항상 예전부터 똑같이 얘기했어. 100만 원을 1억이라 생각을 해라. 100만 원으로 만 원, 2만 원 뛰게 하라고. 그래야 이게 부담이 없지. 근데 처음부터 무모하게 사람들이 맨날 신용 미수에 대출을 받거나 큰 돈으로 하잖아. 그러면서 조금 연승하다가 뭐 어떤 종목의 승부를 딱 봐. 거기서 부러져. 야, 주식 어렵네. 끝. 근데 이 소액으로 수천 번 경험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그 관점을 알고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모카는 앞으로 크게 될 친구야. 만주보다 더 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만주 같은 경우는 팍 벌고 팍 날리고 이런 게 있잖아. 폭발력이. 얘는 근데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꾸준히 가잖아. 안 그래?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너가 지금 이제 좀 시드를 올리는 단계야. 너가 나는 1년 후, 2년 후가 너무 기대가 돼. 왜냐하면은 짝꿍에서 이제는 또 벗어나갔고 너가 종배 시간에 다니까 대책으로도 시가 베팅 나랑 다 비슷해.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후는 안정적으로 너가 월 2, 3천도 나는 갈 수 있다고 봐. 그리고 이 상태로 네가 지금 몇 년 차지? 제가 지금 이제 5년 차죠. 10년 차 되면 월업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매매를 연습해야 돼. 네. 나랑 똑같이 매매해 진짜. 근데 얘가 근데 그 전업 시작한 지 처음에 4개월 동안은 결과가 그래도 꽤 괜찮았네? 네, 근데 이게 완전 장발이었던 게 제가 짝꿍 매매를 그 전부터 조금씩 파고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24년 1월, 2월이 조금 짝꿍 매매 장세였어요. 시장이 좀 너한테 잘 네. 맞는 장세였던 거야? 네, 시장이 좀 잘 맞아서 좀 수익이 그래도 꽤 났었죠 그때. 그럼 이때는 전업 투자자가 됐던 게 이제 만주 선배님의 권유로, 친구의 권유로 이제 선택을 했던 거야? 아니면 너가 한번 전업 트레이더로서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거야?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사실 완전 이렇게 전업에만 몰두해서 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냥 학교도 다녔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때 당시 현금도 조금 있어가지고 뭐 조금 이래봤자 한 500, 1000이었긴 한데 네, 있어가지고 24년 초반에는 이제 승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전업 한 5개월 차부터 이제 갑자기 손실이 좀 나기 시작하면서 퐁당퐁당 하게 됐네. 이때는 왜 그렇게 됐던 거야? 이제 그 앞에서 1, 2월에 좀 짝꿍 정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거의 짝꿍 매매밖에 못하던 시절이에요 이때는.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장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4월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계좌를 보시면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전 4개월에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벌었었는데 1000만 원 넘는 돈을 벌었죠. 근데 2달 동안 한 200 정도 까먹었잖아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손실도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상 뭐 큰 손실을 본 건 아닌데 제가 따로 일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그 전업 투자자들은 생활비로 이제 나가리가 되잖아. 그쵸. 이때 계속해서 그래도 월에 한 달에 아무리 아꼈어도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는 썼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거기에 이렇게 손실이 누적이 되면은 이제 전업을 처음 한 4달 동안 1000만 원을 벌었어도 아마 현금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때 중간에 3개월 연속 손실 났을 때 이때 다른 일을 하러 가지 않았었어? 네네. 그래서 이제 7월까지 딱 했는데 7월에도 이제 수익이 많이 안 나니까 이제 돈이 없다. 이거는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일을 하러 떠났죠. 그때는 그럼 무슨 일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처음에는 피자집을 갔어요. 피자집에서 6월달이죠. 6월달에는 피자집을 가서 주말에만 이제 알바를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맨날 설거지하고 판 닦고 이러는데 시급이 거의 15,000원이긴 했는데 이제 딸깍딸깍 하면 10,000원, 20,000원이 생기다가 네. 이제 1시간 동안 신나게 이제 피자 판때기를 닦아야 이제 10,000원이 생기니까 네네. 먹고 살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네. 힘들구나, 그런 걸 이제 체감하게 된 거야? 네. 그래서 피자집을 한 달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잘렸어요. 왜? 거기가 원래 좀 장사가 잘 되던 집이어서 원래 직원으로만 운영이 되는 데였는데 그 장사가 잘 돼서 알바를 잠깐 썼던 거죠. 근데 갑자기 또 장사가 좀 안 되니까 그냥 저를 내보내버린 거예요. 알바가 필요 없어져가지고. 그 사장님도 좀 여의치 않으셨구나. 네. 좀 탁송일 같은 거 이제 좀 시간 제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 좀 하다가 이제 뭐 의류 물류 일 같은 거 좀 하다가 이렇게 3개월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의류 물류는 뭐 배송 이런 걸 했던 거야? 네네. 그럼 매장에다가 이제 약간 화물차 이런 네네, 거 그쵸, 탑차에 그쵸. 실어가지고 그쵸. 이제 그런 비슷한, 옮겨주는 네. 그런 일을 했던 거네. 네네. 근데 그러고 이제 2024년 11월부터 계좌가 좀 폭발적으로 이제 포텐셜이 터지기 시작했거든? 네. 이전까지는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업 투자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주식으로 좀 그래도 월급만큼 버는 것 같은데 이제 벌고 있고 하면서 이제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시기였다면 이제 24년 11월부터는 거의 월급을 좀 넘어선 수익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또 25년 4월 지난달에는 수익률이 1200%? 1700만 원이나 크게 이때가 너희 그 하이 레코드였던 거야?
네, 제 하이레코 들고 있대요. 근데 보니까 24년 11월이 그때 이제 네프콘이 시작을 했을 때 시기잖아. 네. 그때부터는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형님과 이제 만주 선배님이 우리를 이렇게 트레이딩 전업 투자자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이제 급여도 주시고 많이 챙겨주시면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잖아. 네. 그런 심리 상황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계좌가 갑자기 좀 포텐셜이 터졌던 거야? 아니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가 좀 원래 이전에는 짝꿍 매매만 했는데 이제 또 형님한테 뭐 종가 베팅, 시간에 다닐까, 뭐 수급주에 대한 매매 이런 디테일들을 좀 같이 곁에서 보고 배워가면서 이제 더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됐던 거야? 그 둘 다인 것 같아요. 물론 일단 주식이 뭐 반이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리가 이제 네프콘에서 활동도 하면서 뭐 어느 정도 고정급여도 있으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할 때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심리가 받쳐주니까 계속 수익이 났던 것도 있고, 또 제가 그 전까지는 짝꿍 매매만 거의 했었어요. 근데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 짝꿍 매매만으로는 전업은 절대 안 되겠다. 이걸 딱 깨달아 버린 거죠. 너가 좀 어려웠던 시절에 네. 내가 한 가지 매매로는 살아남을 수 없겠다. 이 시장에서 네. 좀 미묘하게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깨우치게 된 거야? 네네. 그러니까 물론 직장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면 한 가지 매매로도 가능하시죠. 한 가지 매매만 하셔도 뭐 장이 안 맞으면 조금 덜 벌면 되고 장 좋을 때만 벌면 되고 이런데 저는 전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 매매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 딱 껴들을게. 그 모카가 좀 게을렀어. 왠지 알아? 너랑 나랑 만주랑 셋이 몇 년 전부터 그래도 자주 만나고 자주 내가 매매의 관점을 알려줬어. 네. 맞지? 네. 근데 그때 만주는 어떻게 했냐? 엄청 파고들었어, 수급 매매를. 대형주부터. 그래서 에코프로 2차전 때도 많이 벌고 같이 또 얘기해주고 그랬었어. 그리고 걔 또 종배도 시간에도 계속 연습하고. 근데 너는 그때 짝꿍만 계속 했었잖아. 네. 내가 얘기해줘도 야 너도 기억나지? 네. 너도 종배 시간에 수급 매매도 연습해, 공부해. 안 그러면 너 짝꿍 장세가 매달 있지 않으니까 네가 벌다가도 결국은 생활비로 깡통 찬다. 난 이런 얘기도 내가 해준 걸로 기억하거든. 네. 많이 해주셨죠. 그렇지. 근데 솔직히 빠세한 거지. 맞잖아. 네가 뭐 핑계라면 핑계지만 학교도 다니고 네. 맞아요. 뭐 그래도 네가 2,300씩 안정적으로 버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월천 벌고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너가 깡통을 찬 거야. 네. 난 아직도 기억나거든. 너 피자집 알바하고 또 시드 모으려고 트럭 그 용차 알바하러 가는 거 기억나거든. 그리고 그 전부터 네가 좀 파고 들었었으면은 나는 더 잘 됐을 거라 생각하거든. 근데 네프콘에 어찌됐든 간에 합류하면서 너가 이런 성공이들한테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네가 그런 깡통을 경험했으니까 다른 매매법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도 물어보고 또 내가 특강 올리는 것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짝꿍 비중을 네가 좀 낮추고 있지. 네. 옛날에는 예를 들어 100%가 다 짝꿍. 근데 너도 이제 한 전업 투자자 이제 5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짝꿍만으로는 힘들구나. 그래서 올라운더가 돼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시장 트렌드랑 장세가 틀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가 이 계좌나 이런 마인드 자체가 이제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안정적이야. 그래서 너한테 또 네가 이렇게 35연승을 했잖아. 네. 이번 기회에도 시드도 올리라 그랬어.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자체가 시드 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 네. 이때 아니면 너가 시드 또 못 올려. 시드가 올라가야지 결국엔 나중에는 뭐 수익률이 아닌 수익금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시드머니는 나의 비중, 그릇은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줘.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계속 손실 나고 수익 나고 몇 년 반복을 해야 돼. 그릇은 하루아침에 절대 안 커져. 근데 사람들이 다 돈만 보고 이제 관점이나 매매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1년 사이클인데 그걸 매매를 뭐 몇십 번 했다 해서 나는 뭐 다 쇠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안정적으로 계좌가 우상향을 하려면은 최소한 3년 이상은 나는 좀 필요하다고 봐. 그래야지 이런 장세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릇이 하루아침에 커지는 게 아닌 천천히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지. 너도 봐봐라. 네가 갑자기 올해 계좌가 잘 된 게 아니야. 그 전에 계속 퐁당퐁당 했던 게 이제와 나는 빛을 발휘하는 거야. 근데 너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짝꿍 매매가 주력이었는데 종배 시간에 이렇게 종가 베팅이나 대체거래소 매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빨리 잘 배워가지고 그 성적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거든. 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주력이 아닌 다른 매매를 빠르게 이해하고 그 잘할 수 있었던 비법이 따로 있나?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짝꿍 매매란 어쨌든 이제 확실한 캐시카우가 하나 있잖아요. 이 매매로는 내가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다. 아, 너만의 주력이 생긴 거니까? 네네. 그런 게 확실히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거를 조금 담보로 어떻게 보면 다른 걸 새로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아, 뭐 짝꿍으로 뭐 5만 원 벌면은 10,000원 잃을 수 있는 이제 종가 베팅 매매를 한번 해본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 한 가지 매매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게 거기서부터 보이는 것 같아요. 아, 하나를 잘하니까 네. 다른 것도 원리가 금방 이해가 되고. 네네, 이게 다 연결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짝꿍도 어쨌든 뭐 대장주 움직임을 열심히 봐야 되고 뭐 테마 전체를 다 파악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매매들도 서서히 저도 모르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스승님께서 항상 한 가지 매매를 먼저 잘하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한 가지 매매로 좀 수익이 안 날 때 포기를 하고 다른 매매로 넘어가서 좀 이도저도 아니게 된 포지션으로 좀 계속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들 그냥 뭐 한 1, 2년 공부하고 다 포기해. 근데 이 트레이더라는 삶이 예를 들어서 1, 2년 파고 들고 뭐 2, 3 나도 5년 걸렸잖아. 2, 3년 있다 성공할지 그럼 각자의 노력 여하는 틀려. 근데 이렇게 파고 들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 어떻게 보면 모카님도 5년 차부터 좀 포텐셜이 터졌는데 이제 형님도 어떻게 보면 5년 차부터 이제 되게 잘 되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 5년 동안 사람들이 못 버텨. 근데 주식이란 게 원래 어려워. 만약에 쉬우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사 안 다니고 다 주식하지. 근데 그 가정을 사람들이 못 버티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원래 삶이 그래. 다 포기해. 그래서 지금도 보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어쩔 수 없어. 나도 속으로는 안타깝지만은 본인이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존중해. 대신 나 같은 경우 중간에 내가 포기를 했었으면 지금 좀 패배자의 인생을 살았겠지. 그래도 이 끝까지 한 우물을 파고 하니까 5년 만에 성공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절망적이고 너무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해서 그래도 나의 열정을 어떻게든 붙잡고 이어갔기 때문에 좀 지금의 수급단탕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렇지. 질문이 좋네. 편집? 오늘 우리 모카님에 대한 하루를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만주친구 모카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본명이 소현섭인데 현섭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고 해서 알아가보고 싶고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만주 선배님이랑 어떻게 친해졌는지 궁금해하잖아. 네. 어떻게 인연이 된 거야? 그냥 고등학생 때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네. 3년 동안 같은 반이어가지고 또 심지어 파락군? 네. 학교가 어디야? 그 강남 유명한 그 강남에, 대치동 그 파락군에 포함돼 시동은 있었던 거야? 아니긴 한데, 야. 무슨 청담군가? 네, 청담고입니다. 그러면은 만주 선배님이랑은 고1 때 친해지게 된 거네? 네, 고1 때 처음에 만주가 먼저 말 걸어가지고 이렇게. 너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말을 건 거야? 네, 저는 거기 친구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딴 동네로 이사를 온 거라서. 아예 친구 아무도 없는 모르는 동네로 이사 간 거야? 네, 예비 소집일날 갑자기 뒤에서 툭툭 치더니 너 이름이 뭐니? 전화번호 뭐니? 해가지고 번호를 너가 부자인 걸 안 거 아니야?
아니죠. 근데 만주가 그때 당시에 모든 친구들의 번호를 다 따고 다녔어요. 진짜? 네. 지금 만주 선배님 성격으로는 약간 상상이 안 되는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회장까지 했어요. 와. 고1 1학기 첫 회장? 와, 청담고 인싸 중에 인싸였던 거야, 만주 인싸였던 선배님? 거죠. 네. 고1 때 그럼 학생회장까지 하고? 반 회장. 야, 지금은 좀 조용조용하시고 좀 수줍으신 것 같고 그러신데 그때는 완전 약간 친구들 중에 스타 중에 스타였네. 뭐 그렇죠. 저거 지금 이빨을 숨기고 있는 거네.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원래 그런 성격이 되니까 유튜브도 하고 그런 거 아닐까? 그래. 아무리 이제 소심해 보여도 내면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관심을 즐겨하는 그런 끼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이렇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근데 그렇게 번호 물어보고 그래도 가까워지긴 또 쉽지 않은데 뭐 어떤 계기로 그렇게 뭐 만주 친구 모카 이렇게 인연이 시작된 거야? 뭐 계속 같은 반이다 보니까 반에 뭐 인원이 요새는 많지 않잖아요. 한 25명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친한 무리에 같이 있었죠. 같이 친구들끼리 또 다 같이 좀 가까워져가지고. 네, 뭐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졌던 거죠. 근데 좀 이런 걸 물어봐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현섭이도 그 어렸을 때 되게 굉장히 부자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 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좀 가세가 기울어서 어려워진 거야? 엄청 부자였던 건 아닌데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사업을 좀 하셨고 그게 조금 잘 되셔가지고 그래서 강남으로 갔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고1 때쯤에 사업이 좀 잘 되셔서 이제 8학번으로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네, 하셨던 거야? 그렇죠. 그랬는데 고3 이제 끝나갈 때쯤 어. 네, 그때쯤에 조금 이제 힘들어지면서 완전 파산 상황에 이르렀죠. 저희 집이. 그래서 막 집에 빨간 딱지 붙고 그랬어요. 갑자기 이제 그 뭐 채무자들이 네, 이제 막 찾아와가지고 네. 막 압류 걸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야? 네. 몰랐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없을 때 문을 어. 따고 들어와가지고 붙이고 막 가더라고요. 야 근데 해맑다 너. 기분이 그때 어땠어? 근데 저는 뭐 솔직히 그때 기분이 그냥 뭐 좋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어떻게 하냐 뭐 내 인생 어떻게 해 이러진 않았어요. 뭐 이런 일도 있구나. 내 여자친구 이상형이 모카거든? 어? 제 여자친구 이상형이 현섭인데 재수 씨. 아니 성격이 너무 좋다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칭찬을 그렇게 맨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좀 너도 좀 어떻게 보면 집이 그렇게 잘 살다가 한순간에 이제 빨간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망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고3 그때는 예민한 좀 청소년 시기인데 좀 삐딱선을 탈 수도 있고 탈선을 할 수도 있고 얼굴에 좀 그늘 같은 게 근심이 많이 쌓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는 약간 귀공자 스타일이라 생각을 할 것 같아. 네. 계속해서 좀 부유한 집안의 아들내미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다 저마다의 사연은 있지만 너도 그렇게 안 좋은 시기, 힘든 시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무탈히 보내게 된 거야? 그런 어려운 시기를? 그냥 되게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만주랑 좀 더 가까워지게 된 계기인데 만주도 집안 사정이 좀 좋진 않잖아요. 만주 네. 선배님은 몇 살 때부터 좀 어려워진 거야? 만주는 뭐 훨씬 이전부터 어려웠지만 일단 제가 계속 부자였으면 만주랑 아마 안 친해졌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주식도 시작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똑같이 어려운 친구도 있고 또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사람을 보는 거죠. 저는 항상 이제 내가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나 정도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네. 좀 내 스스로 좀 잘 뭐 삶을 헤쳐 나아가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야? 네. 근데 어릴 때 이제 또 너가 잘 살 때 그 만주 선배님을 또 많이 좀 그래도 도움을 줬던 걸로 들었거든. 네. 그냥 뭐 많은 도움은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조금 이제 만주 사정을 좀 안타까워하시고 저희 집이 좀 잘 살 때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막 돈을 주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뭐
밥도 해주시고 집에 불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또 어렵고 이러면 맛있는 거 잘 못 먹고 네네. 한창 성장기 때 그러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 좀 가까워지고 돈독해지게 된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재수도 또 하지 않았어? 네, 맞아요. 같이 둘 다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해서 네, 둘이 같이 알바하면서 재수를 알바를 하면서 한 거야? 네. 사실 그게 좀 제일 안타깝긴 해요. 제가 그래도 공부를 나름 이제 좀 어릴 정도 했었는데. 때부터 공부를 네. 곧잘 했었어? 네, 근데 이제 재수를 어쨌든 선택하게 됐고 어. 그때 상황이 어려웠으니까 그때 음. 좀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게 학업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막 하루 막 7, 8시간 알바하면서 또 공부하고 이러면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너는 어디 대학교를 간 거야? 저는 그래서 수원의 경기대학교를 갔습니다. 경기대도 높지 않아? 뭐 낮진 않은데 근데 이제 좀 아쉬움은 있죠. 무슨 전공이야? 저는 통계학과 전공이에요. 그럼 너 수학 몇 등급 나왔어? 수학은 1등급 나왔어요. 우리 첫째 좀 가르쳐줘. 전교 1등이라서 부담스럽네요. 어? 선배님 이제 아니 너가 수학 잘하잖아. 요즘 또 그 스승님의 첫째 따님께서 공부로 이제 청라를 휩쓸고 계셔가지고 역시 그 아빠의 그 딸 아빠는 이제 주식판에서 이제 휩쓸어서 이제 탑티어로 올라가고 따님은 또 그 DNA를 물려받아서 그 공부로 휩쓸고 있고 야 너도 지금 빨리 결혼해서 지금 재수 씨가 임신해야 돼. 어? 편집 편집이 아니라 너 이제 부록이잖아 임마. 어? 빨리 지금 저걸 합체를 해야 돼. 합체를 위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등산을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그 하체 운동을 많이 하면 또 정력이 세지니까. 이거 노딱 붙어서 편집 근데 또 더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는 이제 모카가 없었으면 만주도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만주 선배가 제일 어렸을 때 너가 이제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좀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알고 있거든. 몇 살 때 그렇게 도움을 줬던 거야? 21살 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죠. 대학교 1학년 때 만주가 처음 주식을 이제 하면서 날리고 있을 때. 만주 선배님도 깡통을 차던 그 어렵던 시절에?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주식으로 다 날리고 있는 거 쓰면 안 줬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또 어려운 상황에서 뭐 카드값이 밀렸다 뭐 이런 게 했으니까 제가 뭐 그러니까 막 많은 돈을 빌린 건 아니었고 뭐 20만 원씩 20만 원 빌려주고 갔고 뭐 한 50만 원 빌려주고 갔고 네, 이랬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만주 선배님이 어떻게 보면은 좀 혼자 열심히 일하면서 대학교도 입학을 하고 좀 자기 생계를 주식으로 좀 해결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때 이제 금전적으로 좀 쉽지 않을 때 이렇게 생활비를 계속해서 좀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거야? 네네. 근데 제가 충격을 한번 받았던 스토리가 있는데 제 돈을 50만 원을 빌려가가지고 그거를 그때 당시에 신규주면 100%였을 거예요. 신규주가 이제 딱 그 시작하고 점상을 가는 그런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 50만 원 가지고 이거 시초가 베팅을 하면 무조건 상한가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풀을 때려가지고 그거를 다 이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빌려줬던 50만 원을 하루 만에 다 날렸던 네. 거야? 그땐 조금 짜증났습니다. 한 대 때리지. 둘이 맞짱 떴어? 고등학교 때? 누가 이겨? 제가 이기지 않을까요? 근데 얘가 이길 수도 있어. 왜냐면 이번에 배드민턴 쳤는데 와 얘가 인자강이야. 이게 또 이제 모카님도 약간 그냥 영상으로 보면 약간 비실해 보이는데 실물로 보면 키도 되게 크고 덩치도 좋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또 배드민턴 약간 전국대회 나갈 정도로 굉장히 잘했었잖아. 그 육상도 계속 중고등학교 1등 했다고 들었거든? 네. 오. 반전 매력. 야 벗어줘. 요새는 배가 나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 원정현이 제일 어려웠을 때 옆에 이제 친구 소연섭이 계속해서 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도움을 줘가지고 같이 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갔던 거네. 네네 그렇죠. 소지섭 형 알아? 소씨가 많지가 않은데.
그게 저도 소연섭이잖아요. 섭이 이제 소씨 같은 학년이에요. 돌림자여가지고. 아, 섭이랑 같은 학년이라서 아마 몇 달이 건너면 친척입니다. 그래서 오. 이름이 비슷했던 거야? 한 뭐 10천 정도 가면 있지 않을까? 어쩐지 그 소지섭 배우님도 어깨 깡패인데 모카님도 어깨 깡패거든요. 얘가 좀 성시경 닮았어. 이미지가. 그럼 소는 누가 키워? 이거 한번 들이치고 싶었거든. 근데 친구끼리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 같이 살면서 이게 동거동락하긴 쉽지 않은데 몇 살부터 같이 이제 만주 선배님이랑 지내게 된 거야? 제가 같이 산 거는 21년도 6월부터였어요. 21년도 6월에 이제 근데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았죠. 만주도 어느 정도 좀 돈을 벌었을 때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집을 구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저희가 둘 다 대학생이었는데 둘 다 학교를 안 갔어요. 둘 다 온라인 강의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사실 학교가 있었으면 그 근처로 방을 얻었어야 됐을 텐데 이제 학교도 안 나가고 코로나가 뭐 풀릴 기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바다나 보이는 청라로 오자 해서 이제 둘이 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신기한데? 청라는 아무런 연고지가 없었는데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원래 만주를 난 몰랐어. 네. 근데 우연찮게 키움증권 영상이 뜨면서 마스크가 검은 마스크인가 쓰고 네. 마지막에 청라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나 부동산에 내가 일가견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침착해가 또 만주랑 또 인연이 있어서 착해한테 연락해서 만주 어떠냐? 뭐 인성 좋고 괜찮대. 그래. 그렇게 해서 침착해랑 만주랑 만나서 그 인연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그래서 모카 너랑도 우리가 이제 뭐 자주 봤어 내가 보기에는. 계속 그냥 만주 첫 집 샀을 때도 계약서 딱 받고 저녁에 내가 기억나기에 셋이 우리가 맞아요. 같이 술 그래서 먹으면서 저도 그래 선배님한테 되게 감사한 게 그때 당시에 아마 주식을 막 열심히 할 때도 아니고 뭐 제가 딱히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인맥도 아닌데 만주 친구라고 항상 뭐 식사 자리나 이런 거 있을 때 아니면 다른 뭐 침착희님이나 이런 다른 트레이더분들 만나실 때 저를 많이 불러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좀 트레이더로서 좀 입지가 없으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선배님들을 만나고 같이 식사 자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스승님이 챙겨주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역시 따뜻함 사람들이 모르는 이 인간 고명안의 이 서윗함.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섭이가 네프콘에 합류하게 된 게 그 CS 담당이잖아. 다른 업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만주 선배님 그 채널에 자막도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CS도 담당을 하고 있고 뭐 특징주 담당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잖아. 내가 지금 제일 잘해. 제일 도움돼. 저는요? 편집?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좀 여기서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업 투자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된 삶을 좀 처음 살아가 보고 있잖아. 이제 우리가 네프콘이 시작한 지 거의 이제 반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어때? 그동안 이런 삶은 아니었는데 이전에 뭐 어렸을 때 다른 일도 하고 좀 불안한 트레이더로서 어떻게 보면 입지를 많이 좀 쌓아놓지 못한 채 출발을 했는데 뭐 요즘 살아가는 뭐 어떤 소감이나 뭐 심경? 저는 뭐 당연히 네프콘 때문에 너무 이제 제 매매도 잘 풀리고 또 저도 이렇게 아무나 해보지 못할 경험이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또 멘토로서 좀 가르쳐보고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또 어쨌든 고정 이런 급여가 있으니까 제 매매도 너무 잘 풀리게 되고 또 좀 마음의 안정감이 생겨서 옆에서 너무 선배님이나 만주 매매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저도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너가 핑키랑 결혼은 언제 할 거야? 핑키라 그러면 만주 선배님 강아지인 줄 아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조 핑키가 있어. 아리따운 그 미녀분이. 또 우리 모카가 그 아름다우신 여자친구랑 굉장히 오래 만나지 않았어? 네, 지금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요즘 이렇게 너가 어떻게 보면은 삶이 좀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자친구분도 굉장히 곁에서 바라보면서 좀 흐뭇해하고 좀 행복해 하겠네. 그렇죠. 여자친구도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힘들 때 또 버틸 수 있었던 게 여자친구 덕도 크기 때문에 이제 어려울 때 같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오래 가요, 진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영상 편지 한 번 해. 핑키한테. 고등학생 때부터 만난 거야? 네, 고등학생부터 만났죠. 여기 핑키 상여자야. 정반대야. 네, 맞아요. 저랑 조금 반대입니다. 장군감이야. 어려울 때 곁에서 함께 원래 보통 어려우면 좀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잖아.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을 함께 헤쳐나갔다라는 것만 해도 네. 좀 여자친구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뭐 영상 편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처음 해보는데요. 내가 어려울 때 옆에서 힘낼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럼 앞으로 트레이더 모카의 목표는 뭐야? 저는 뭐 일단 주식에서 목표는,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만주 채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저한테 주식이 약간 기술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이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뭐 크진 않지만 계속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한 월 1,000, 2,000씩 진짜로 20년 동안 꾸준하게 그렇게 수익을 내고 싶은 게 제 주식에서 목표고. 그러면 인간 수연섭으로서의 목표는 뭐야? 제 이제 삶의 목표는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뭐 아이도 낳고 그냥 소소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20년 차이신 우리 수급단탕 스승님, 까마득한 이제 첫 시작을 발돋움을 하는 후배 트레이더이자 동생에게 해주실 조언 하나 있으신가요? 지금처럼만 하면 돼. 너는 어차피 그 마인드 자체가 되게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하면은 2, 3년 후에 충분히 월 2, 3천씩, 5년 후에는 월업 트레이더 될 수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인성이 얘가 또 좋아. 그리고 되게 부지런해, 성실하고. 내 주변의 트레이더들 잘 된 사람 보면 되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거든. 너가 되게 부지런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초심 잃지 말고 계속 정진해 나가. 오늘의 스승님의 명언, 트레이더는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요즘 장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퐁당퐁당하고 엇박 타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이 주식이란 게 진짜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저도 아직도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뉴스 기사 읽고 매일 시황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전업으로서 나태해지면은 바로 계좌가 작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성공력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몇 년 공부하고 이거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주식 자체가 진짜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이 상위 1%의 길은 멀고도 험난해요. 그래서 멘탈 잡으시고 그냥 우리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주식 공부도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2, 3년 후에는 다들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묵묵하게 이 성공력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네. 하루 한번 이렇게 너만의 영상을 촬영해봤는데 어땠어? 좀 너무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좀 너무 어색하고요. 말도 안 나오고. 근데 또 이제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은 좋네요. 너가 항상 네. 만주 옆에 이 네. 따까리로 있었잖아. 네. 거기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해? 이게 조금 만주가 잘 벌었을 때 좀 현타도 왔을 것 같고 네. 좀 비교도 되고 포모도 왔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이제 또 그런 건 없었던 게 만주가 오. 또 엄청 어려웠던 시절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갑자기 뭐 로또 맞아가지고 얘 돈 많아졌다 이렇게 하면 좀 배 아플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노력들과 뭐 그런 힘들었던 시절을 다 알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와. 마지막으로 만주한테 얘기 한번 해봐. 둘이 뭐 별로 말도 안 하고. 근데 만주가 니한테 장난치고 발로 툭툭툭 찰 때가 제일 해맑어. 알아? 그쵸. 마지막 친구 원정현에게 보내는 편지. 그만 보세요.